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1급 정보. 북한 뉴스 뒷이야기들을 파헤칩니다. 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의 기싸움. 근데 김길성 기자님은 이 둘의 기싸움을 보면서 비유하자면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저는 행실머리 나쁘고 성미까지도 급한 쥐하고 네네. 고양이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쥐가 예, 김정은이고 예. 고양이가 트럼프고 국토의 크기로 보나 네네. 인구수로 보나 외교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그 국제적인 그 지위로 보나 이 짝에는 고양이나 같죠. 이제 말하듯이 행실머리 나쁜 후 성미까지 급한 쥐가 어떻게나 자기를 억제하는 고양이를 이겨보겠다고 네네. 계속 수십 년을 갈고 닦아서 송곳니 두 개를 딱 물었어요. 하나는 핵, 하나는 미사일. 요걸로 이제 좀 그러면 뒷다리라도 물겠다. 그러나 속담에 쥐도 급하면 고양이 뒷다리를 문다 말이지. 그래서 고양이를 이겼다. 그런 말은 또 없어요. 그 얘기는 없죠. 네. 문다까지. 쥐가 문다 한들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아, 그렇다. 미국이 북한을 떠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만약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북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각 나라들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앉았을 때 북한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선제 공격, 참수 작전을 이야기하지만 테이블로 이 북한하고 미국이 모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둘의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싸움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과 트럼프 과연 이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래서 먼저 공격력부터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별점으로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기자님, 공격력에서는 별점을 준다면? 김정은 북한에는 별 2점을 주고 네. 미국 정부에는 별 5점을 주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별 2개가 이게 다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군사력을 놓고 내가 별을 하나 줬어요. 근데 군사력이 북한은 지금 반세기 내에 계속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 자체가 낙화다 나니까 총, 무기, 포 많이 만들어놨지만은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탄 생산이 멎어버렸어요. 거의 10%대에서 고착돼서 올라 못 가요.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우리가 총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탄이 없으면 부지깽이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네. 탄을 보장 못하니까 계속 핵미사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G 수준의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이게 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면 온전한 거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나고 노력이 가상해서 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력도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 주는 거는 그 허세적인 필살기 있죠. 그까지 말로 달겨두는 거. 세게 보이려고. 난 비유하는 건 목도리 도마뱀에 비기고 싶어요. 아, 쥐인데 목도리 도마뱀이요? 네. 만약에 김정은을 목도리 도마뱀으로 본다면 왜요? 목도리 도마뱀이 쭉 가다가 저보다 큰 거하고 맞다들렸다 하면 몸을 쫙 뚫고요. 자기도 크다고. 커 보이려고. 여참도 공격할 수도 있다 하고 계속 하는데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겠어요? 경련이 일어나서 죽어요. 시한이 넘기면. 기자님이 목도리 도마뱀으로 보여요, 지금요? 그럼 내가 지금 표현했죠. 김정은이는 호세를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이것도 시한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끝까지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 말 계속 하다 진짜 맞아요. 그렇게 떠들다가. 그러나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첫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서 20년 동안 전대 대통령들이 그 핵을 포기 못 시키다 나니까 제약이 없어졌어요. 미 의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국내적인 명분을 가졌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군사적 동원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공격력을 그렇게 높이 쓴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제 김정은에게는 별을 2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4점을 주고 싶어요. 제가 김정은한테 2점을 주는 거는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서 미국 본토에 날려서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5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미사일, 그럴 만한 핵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선택은요,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도 피해를 볼 거예요. 아까 이제 기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쥐가 이제 고양이 다리를 물잖아요. 그러면은 쥐는 죽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요,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그쵸? 피해를 입는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트럼프한테 이제 4개를 줬던 이유는 그러니까 5개에서 하나를 빼셨어요? 예, 왜 4개를 줬냐면요. 왜냐면은 만약 미국의 그 피해가 군인들이 하나도 안 죽고 북한을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김정은을 쓸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5점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면서 피해를 분명히 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점을 빼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이는 한 3개, 트럼프는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정은을 상대적으로 이제 두 분보다 좀 높게 줬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각자의 목표 달성도를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이는 핵무기 한 발로도 서울에 뭐 40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고 거기다 화생방 무기 5천 톤에다가 설사 남북 간의 전쟁이 난다지 북미 간의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완전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을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땅굴도 수도 없이 많고 6.25 때도 봤듯이 완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버틴다면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100%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정도의 목표만 갖고 있다면 달성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중에 3개는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일리는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방어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어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김기성 기자님이 봤을 때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 방어력 점수를 매긴다면 방어력으로 놓고 볼 때 김정은은 1점이고 트럼프는 5점을 주고 싶어요. 일단은 김정은한테 1점을 준 거는 그 핵 미사일 때문에 준 거예요. 이 핵 미사일도 1점 주기가 아까워요. 선진국이 그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수준에 비하면 이건 간탕밭에서 뭉개는 수준이에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네. 제가 트럼프의 방어력을 별 5개를 다 준 원인이 북한의 공격력으로는 미국의 방어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모함 함대 하나만 와도 한 개 국토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공격했다 해도 미군이 입는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보질 않아요. 저는 북한의 방어력은 0점이라고 보고요. 아예 없다. 예, 아예 없다. 나도 0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방어력은 4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약 전쟁이 북한하고 미국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북한은 싸울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근데 결국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김정은 정권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라진 정권이 무슨 방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0점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이제 4점을 준 이유는 지금 한국에 30만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칠 거예요. 사상자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방어력은 없다. 그래서 4점을 이제 트럼프한테 주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네. 김정은 3점, 그다음에 트럼프 4점 이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아까랑 공격력이 네, 거의 똑같은- 비슷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뭐 축구도 그렇지만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있으면 공격력도 강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의 경우는 사실 아까 공수가 양면성이 있다는 게 이거는 핵이 없는 나라에 가능한 거지 핵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 3개 준 것도 오히려 작다라고 할 정도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북한의 수비력은 어디 있냐면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화생방 무기 이런 걸 가졌지만 이 무기들을 미국을 점령하거나 미국을 붕괴시키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데는 충분한 무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충분한 수비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 미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은 북한의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쏠 능력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방어력은 훨씬 더 강하고 트럼프가 방어력이 강한데 네. 그렇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그 100점 만점의 모든 방어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의 미군들이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무기 다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북한을 두들겨 패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죠.